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업 전체를 찍기보다는 영상 중에서 문제 일부를 푸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이 5.18 민주운동 수업에서 봤다시피 많은 영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18 민주운동은 수업은 따로 자체하지 않고 여기 있는 퀴즈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주제에 대해서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핵심 단어가 기억날까요? 헌법이 뭐였죠? 헌법? 유신헌법이었죠. 어느 정부가 만든? 박정희 정부가 만든 유신헌법에 대해서 우리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첫 번째,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 이 정부 아니? 예, 첫 번째, 아니. 이 정부 알기 위한 힌트가 어디 있는가? 바로 앞에 있죠.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정부래요. 이 정부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바로 박정희 정부라죠. 박정희 정부. 자, 그럼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묻고 있는 업적. 박정희 정부가 뭘 했는지 아니? 업적이 뭔지 아니?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죠.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 좀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는요, why, 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을까요, 여러분들? 당시 세계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쵸. 바로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 체제가 어떻게 되었다? 완화되었다. 완화. 더 이상 공산주의와 싸울 명분, 반공의 이로 인해서 반공의 명분이 사라졌더란 거죠. 반공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박정희 정부는요, 통일의 분위기를 불기 위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죠. 자, 7.4 남북 공동성을 통해서 통일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통일의 바람. 자, 이 통일을 그러면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통일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통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어떤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고 그 한국식 민주주의를 담은 게 무슨 헌법이다? 유신 헌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2번.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삼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자, 이 헌법은 이 유신헌법 내용 아니? 너 내용 알아? 내용 아니에요.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죠. 직접이 아니라 뭐다? 간접이다라는 거야. 간접이고 몇 년? 몇 선까지 딱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무제한이죠. 무제한 동안 6년. 의 임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간접적 선출하는 내 기구가 있어. 간접 선출하는 기구가 있어요, 기구. 그 기구 이름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통일로 시작합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였죠. 자, 뭐라고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였죠, 여러분들.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뽑히는 게 바로 유신헌법의 내용이었고 임기는 몇 년이다? 6년이라 6년. 자, 3번. 3일 민주구국선이 있었던 시기에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었다. 자, 이 시기에 대통령 알기 위한 힌트는 어디 있는가? 바로 앞에 있죠, 앞에. 3일 민주구국선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1970년대였죠, 1970년대에 대통령 묻고 있는 그 대통령 누구였다? 박정희다는 박정희. 정말 박정희, 이 시기에 박정희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었나요? 그렇죠. 추천할 수 있었죠. 왜냐? 바로 이 시기가 어떤 헌법식인데요? 무슨 헌법? 1970년대가 무슨 헌법? 유신헌법인 거죠. 유신헌법에 따르면 박정희는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입법권을 국회를 장악해 갔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수능과 한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첫 번째 문제.
미출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정부 시기. 정부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정부 힌트를 한번 찾아. 정부 힌트. 먼저 뭐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계 통일을 합의한 7.4 남북공동성을 발표했다. 벌써 나왔 7.4 남북공동성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던 정부가 어디였죠, 여러분들? 이 정부가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유신헌법이 제정되었다. 그쵸, 맞죠. 1972년이죠. 1972년. 이것도 1972년입니다. 1972년. 2번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이거는 2차 가보 개혁과 관련이 됩니다. 1894년 이쯤 관련된 거예요. 3번 사사업개헌이 단행되었다. 사사업개헌은 내용이 뭐였지? 핵심 내용이 여러분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무슨 제한? 중임 제한을 어떻게 한다? 철폐한다는 거고 이때 대통령 누구다?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식이다라는 거예요. 4번 4.13 호원 조치가 다닌다. 호원 조치가 배웠어요, 여러분들. 호원이 뭐예요? 헌법을 수호하다. 헌법 지키는 것. 몇 차 헌법? 8차 헌법을 지키는 것은. 8차 헌법의 내용은 뭐다? 바로 7년 단임제로고 7년 단임제고 그리고 어디서 뽑는다?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선을 뽑는 게 8천법이었어요. 이걸 지킨다라는 게 4.14 호원조치였고 이 흐름 속에서 나온 게 무슨 운동이었다? 6월 민주항쟁이었다는 거죠. 5번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되었다. 어느 정부죠, 여러분들? 바로 이승만 시기에 이승만 시기에 수정을 할게요. 재헌국회가 활동할 당시에는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건 아니에요. 정확히는 재헌국회다라는 재헌국회. 재헌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법에 따라서 만들 위원회 명칭이 기억이 나나요? 그 위원회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였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오른쪽 한능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거든요. 정부 시기. 자, 이 정부 시기라 하신 힌트는 바로 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급조치권이 규정된 헌법이 어디였죠? 헌법. 그 헌법이 유신헌법이었죠. 자, 그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정부가 어디죠? 바로 박정희 정부였던 박정희 정부. 저기는 사공화정 시기다. 사공화정 시기에 박정희 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공화정 시기에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은 1번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거는 이승만과 관련된 이승만 여러분들 이승만과 관련된 겁니다. 2번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이거는 장면 내각과 관련된 건데 이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인 사건. 배경인 사건 뭐였죠? 배경인 사건이 왜 Y?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묻거든. Y. 왜 내각 책임자라는 걸로 바뀌었느냐? Y. 바로 4.19 혁명 때문이라 4.19 혁명 결과 내각 책임자를 골자라는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기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공사가 설립되었다. 일단 이승만 정부예요. 이승만.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신한공사는 이승만이 아니라 미군정 시기. 미군정 시기예요. 미군정 시기. 귀속 재산들을, 즉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재산들을 관리하는 기구가 바로 신한공사였습니다. 4번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에 구속되었다. 자, 이거는 무슨 정부식이다? 이승만 정부다라는 거죠. 자, 장기 독재 저항한 3.1민주공화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3.1민주공화국 장기 독재 저항한대요. 자, 장기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박정희가 한 거지, 박정희. 박정희의 장기 독재 저항의 3.1민주국국 선언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정보는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풀어보고 문제를 우리가 배운 사실들이 어떻게 질문하고 어떤 방식 묻는지를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모든 문제들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